유사나의 블루로즈. 네, 다이어트 디렉터 오은혜입니다. 블루로즈 뜻이 뭔지 아세요? 대박. 자, 블루로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사실 팀 미라클인데 저희 팀의 또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사나의 기적을 많이 선물하고 싶어서 제가 유사나의 블루로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블루로즈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제가 제목이 너무 강력하죠? 성장의 불꽃이요 피어나.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피어났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불씨가 조금 좀 타오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제가 듣기로 여기 있는 분들이 부업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자, 부업자 손 들어보세요. 네. 정말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있죠. 자, 여기 각자 나 1년 안 됐다. 오, 1년 안 됐다. 자, 2년 안 됐다. 3년 안 됐다. 그 질문 많이 된 걸로. 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유사나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신 거 맞나요? 네. 정말 맞나요? 네. 왜 안 하실까요? 자, 본인의 사업 점수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나의 유사나 사업 몇 점인지. 자, 이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제품 장순 먹으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걸 정말 사업처럼 하는지, 직장인처럼 하는지, 알바생처럼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알바생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자,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유사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회사를 만났는데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성장은 난 몇 점짜리인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그냥 유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 지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시간이 정말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점수를 내가 실질적으로 먹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볼까요? 자, 리더님 왜 성장해야 돼요? 본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만 성장해야 될까요? 인컴. 자, 인컴 갖고 뭐 하실 건데요? 자, 사업한 지 몇 년 되셨어요? 1년. 자, 고개 숙이고 있어요. 자, 이번이 몇 년 되셨어요? 네. 사업 본격적으로 4년. 자, 성장하고 싶으세요? 왜요? 쪽팔리기 싫어서. 또? 매년 골드라는 말만 하고 성장을 안 하니까 올해는 꼭 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네. 자, 리더님 얼마 안 되셨죠? 자, 제가 알아서. 자, 리더님 성장하고 싶으세요? 네. 돈을 벌기. 뭘 내서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돈 벌어서 캠핑 가잖아요. 캠핑카. 여행 다니는. 자,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네. 앞으로 5년? 캠핑카는 1년 반 되거든요. 자, 캠핑카는 얼마예요? 6천 얼마 되고 6천 몇백 정도 하는데 5년 안에 근데 6천 버실 거예요? 5년 하면 6천 매달? 그러셔야 되겠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물어보자면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성장하고 싶은지 내가 성공하고 싶은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유가. 네가 성장해야 되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생기죠. 그래서 노력하죠. 방법을 찾죠.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그런데 유산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일이고 사업이에요. 단순히 1, 200만 원, 2, 300만 원 벌 거였으면 사회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려고 유산을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500을 벌고 1000을 벌고 3000을 벌고 1억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제가 체크리스트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Y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성장의 불꽃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그게 명확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돈 벌려고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 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성장한다고 말했어. 나는 골드 간다고 말했어. 자, 간다고는 말했는데 왜 가지 않을까? 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간절함이 없나? 나에게? 아니면 난 자신감이 없나? 확신이 없나? 열정이 없나? 꾸준함이 없나? 자, 나는 간절함이 없는 것 같다. 간절함이 없어. 자,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 사회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못 믿겠어. 자, 확신이 없어. 이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 자, 열정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자, 그냥 자신 있게 드세요. 아무도 안 봐요. 자, 나는 꾸준함이 부족한 것 같아. 꾸준함이 부족해. 자, 5가지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반대로 한 가지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거 시작할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꾸준함 정도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왜 유산을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로 성장한다? 내가 컨벤션 가서 유산화가 비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평생 친구처럼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나는 이게 될까? 간절함이 나는 없어서 그런가? 왜? 저는 회사에서 돈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돈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자신감?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갔다가 3시간 동안 애기만 봐주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자, 확신? 유산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되는 일인 거 맞는데 저도 확신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 열정. 저는 회사에서 열정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2-3시간도 안 자고 일을 했던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유산화에서 열정 부릴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돈도 안 필요하고 다른 사람 선입견도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말도 못할 것 같고 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한테는 꾸준함은 있었어요. 이게 된다는 건 있었으니까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처음에 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스포너님이 하라는 거 먼저 해보자. 그런데 이제 마음은 있어.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답을 주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신감이 없다? 자, 이거는 연료 체육을 하셔야 돼요. 자, 배우고 또 배우고 잘 가르치고 경험을 계속 쌓는 거.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처음부터 이거 잘하는 사람 없죠.
자전거를 처음에 우리가 배워도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진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잘 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경험을 자꾸 해봐야 내가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확신? 자, 확신이 없으면 비전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셔야죠. 그 비전이 있는 곳은 컨벤션일 수도 있고 세미나일 수도 있고 로컬일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셔야 비전이 보이죠. 회사 규모를 보고 회사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컨벤션에 가셔야죠. 제가 아까 강명희 골드님께 여기는 가셔야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컨벤션에 가서 그 비전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비전을 보면 근데 안 간대요. 근데 저 같았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도 없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걸 언제 쪽에서 거기까지 갔다 와. 그리고 문업하는 일이잖아.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일반 유통 아닌가? 아메이도 아워도 다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한테 그때 물건만 왕창왕창 안겨놓고 갔던 회사. 이 사람도 물건 다르지 않지 않을까? 물론 서플리먼트 책을 보고 제품이 좋은지는 알았지만 어차피 물건 파는 거잖아. 이런 식의 무시했던 멘트가 저기 컨벤션 가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회사의 규모에,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이 죽도록 2시간도 안 자고 일해서 버는 돈이 단지 알았던 제가 권리소득이라는 개념을 다시 익혔어요. 건물에 건물주만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 회사 규모가 이렇게나 크구나. 이렇게 과학자, 이렇게 기술력, 이 많은 사람들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는 이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강과 함께 재정적, 정신적, 시간적 자유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일은 이 회사밖에 없겠구나. 우리 회사가, 제 회사가 그때 법인 회사, 광고 회사가 12년 차였어요.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자신감도 있었고 우리 회사의 일이 아주 비전이 있는 일이고 디자인 쪽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가치관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갔다 와서 눈빛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움직여지진 않죠. 왜? 급하지 않으니까. 난 바로는 필요 없어. 천천히 할 거야.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특히 부업자들. 왜?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언제든 변수가 생겨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정이 없다? 긍정 에너지를 계속 키우시면 돼요.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서 그 열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같이 받아줘요. 자, 꾸준한 성실의 기준 여러분이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게요. 자, 저는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컨벤션을 안 갔으면 아마 이런 그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컨벤션에 갔기 때문에 목표를 정했고 한 해 처음에는 2달에 한 직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실버까지 갔고 실버 갔더니 이 세상을 다 아는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실버가 큰 존재감이 있지 않죠? 그런데 저 때는 실버님은 엄청난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루비님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차에 골드가 됐을 때 저 혼자 30분 랠리 했어요. 최고 핀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2분 하죠? 5분 해요. 저는 혼자 30분 동안 제 모든 스토리들을 30분 동안 열었어요. 울고 제 인생 다 나왔던 그런 스토리를 30분 동안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알죠?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자, 지금 보세요. 다현님 너무 많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그때 골드님은 지금으로 보면 다현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골드가 저희 그 그룹 이거 이전의 그룹에서. 그러니까 골드님이 됐다라는 건 그냥
제가 님자를 붙였잖아요. 뭔가 심적인 느낌. 아 내가 엄청난 걸 해냈네. 와, 월 500에 부업인데 500이야?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했죠. 자, 저는 한 해 한 직급이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왜냐? 부업자니까. 우리 편합봉에서 포노님이 한 해 2직급 가야 됩니다. 언제나 외치셨어요. 그럼 속으로 저는 그래, 돈 없잖아. 뭐 2직급 갈 수도 있겠지. 나는 한 직급 갈래. 이렇게 나만의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년엔 이제 이그제 골드를 가고 한 해 다지는 시간. 그게 이그제기였어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적어갔는데, 자, 18년. 네, XXX. 18년, 18. 자, 연도에 여기 들어가죠. 네. 18182. 네. 다른 데서는 18, 18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 이렇게 여기 나올 만큼 저의 하이패스, 소봉 하이패스 혹시 제 거 본 사람? 맞네요. 자 거기 보면 18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자, 광고회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 업체에 돈을 맡겼는데 13억 8천이나 날아갔어요. 자, 18 나올만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연도가 딱 저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해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못할 것 같았어요. 유산화도 싫고 회사도 싫고. 왜냐면 6개월 만에 간에 종양이 생겼어요. 1.8cm. 다행히 악성은 아니래요. 급성으로 생긴 거다 보니까 돈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제가 45살이었고 회사는 15년 차였어요. 15년 동안 일했던 게 다 날아간 느낌이었던 거죠. 물론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뭐 집이 날아간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엄청 열심히 했던 뭔가 돈을 보상받았던 2시간도 미치게 열심히 일했던 그게 날아간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죠. 왜? 그냥 허탈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 우울증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죠. 맨날 눈물이 나고 자다가 쓰러졌다가 눈 뜨면 대성 통곡으로 울고 그 중에 1억만 원 없이 써봤더라면 그걸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마음껏 줬더라면 물론 엄마한테 뭐 5천씩 주고 하긴 했지만 그 13억 8천 다시 못 벌 것만 같은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났는데 아무한테도 처음에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버티고 연말에 이제 뭐 아신 분들 알겠지만 자동차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펑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다시 시작해볼래? 아니면 이대로 페인으로 계속 살래?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라디오에서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라디오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건 연말에 뭐 어떤 그냥 희망 주는 뭐 어떤 그런 메시지인데 꼭 저한테 말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뭐 짠 것처럼. 자, 그런데 그걸 듣고 황당해 갔어요. 혼자서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페인으로 쭉 살래? 근데 45년 동안 전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들 포기하기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절반도 못 살았는데 페인으로 그냥 포기하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을 때 다시 2시간도 안 자고 약을 처리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나를 좀 아껴주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일만 하고 살았던 제가 불쌍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고 앞으로 나를 좀 이뻐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회사가 아닌 그때 딱 생각난 게 유산화였어요. 왜냐면 제가 18년 내에 다 안 했지만 사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세미나는 갔어요. 1박 2일 세미나. 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 45명 정도의 파트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톡방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내가 돈 날린 거를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세미나는 앉아있었어요. 로컬 본사는 왔다 갔다 했지만 세미나는 그냥 갔어요. 근데 모든 강의가 슬퍼요. 내가 상황이 아니니까 모든 강의는 슬프고 다른 사람 웃으면 저 사람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힘들면 나가서 산책 한 바퀴 아니면 화장실에서 또 울다가 다시 가서 또 앉아있고
너무 티나면 몸이 안 좋아서요. 티 안 내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1년의 자리를 지킨 거죠. 왜? 파트너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비전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물어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이 힘듦을 알리고 싶진 않았어요. 이순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힘듦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유산화 안에서의 비전은 그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그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졌을 때 딱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렇게 슬픈 와중에도 계속 레커니션에 성장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강의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그냥 거기서 눈물바다가 돼서 성장한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듣는데 분명히 성장한 사람이 꾸준히 있다는 걸 저는 봤죠. 자, 그래서 19년 이제 초가 돼서 연말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회사에 다시 갔는데 너무 답답하고 도저히 다시 야근 출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산화의 세미나에 갔는데 다시 들리더라고요. 다시 보였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갔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런데 시간을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제가 미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45명 있는 파트너 중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상담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일을 했죠. 그게 이제 붕어빵 트레이닝이라는 일로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입을 잘 떼고 뭔가 상담할 수 있는 스킬이 좋아지고 뭔가 성장하죠. 자, 저는 사실 18년에 모의권력이 한 300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긴 했어요. 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0씩 들어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다른 회사나 이런 일은 안 하면 그냥 0이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먹기만 했는데 45명과 소비자들이 먹었던 그걸로 인해서 300이라는 금액이 매주 들어와서 한 3천 넘게 아마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빼서 회사 제가 너무 그 관리를 안 했더니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그걸 메꿨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트너들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조금 에너지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개월 됐을 때, 자, 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 보면 제가 이그제 골드까지 가고 28년에 저 잠깐 떨어져 있는 시기에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19년에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300 벌던 걸 500으로 올렸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제가 이 이그제 골드를 다시 갱신했죠. 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500을 하고 그 에너지가 있는 걸로 저 연말까지 잘 해봐서 루비까지 가봐야 되겠다 목표를 짰죠. 근데 달랐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기존에는 발만 걸치고 있었던 느낌? 그냥 친구처럼 평생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다면 이 18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제대로 된 결단이 시작됐어요.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왜? 회사 하고 싶지 않아서, 야근 처리 그만하면 인생 살고 싶어서, 날 좀 더 사랑해 보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를 갱신하고 그해 10월에 루비를 달성하게 됐어요. 자, 사회에서 300 벌던 걸 1000만 원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일 있을까요? 없죠. 뭐 영업적인 걸로 한두 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성장한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제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루비를 달성했어요. 골드, 이그제 골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며칠 열심히 하면. 근데 루비는 혼자서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님들이랑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말 제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어워즈 나잇에 한 3-4명밖에 못 갔던, 근데 저희 팀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크게 걸었고 같이 성장하자 해서 제주 프로모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명이 함께 갔던 그래서 너무 좋았던, 가장 기뻤던 루비 승급,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이몬드 일에
루비 승급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그젝 루비가 제일 쉬웠어요. 웃기죠? 잠깐 그 차이인데 루비는 너무 힘들게 갔거든요. 근데 이그젝 루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루비 갈 때 그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그 에너지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성장폭과 저 성장폭은 굉장히 다르죠. 저의 유산화 여정에 이 앞과 뒤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 그거의 딱 저기는 차이는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성장의 타이밍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성장의 타이밍은 따로 있지 않아요. 얘가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간절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이걸 했을 때 아마 그 지금 생각하면 그 18년이 감사해요. 욕 나오는 그 18년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그때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한 500 정도 버는 진짜 열심히 했으면 3만 원 정도 벌어가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 있지 않을까? 한장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저처럼 뭐 회사가 진짜 그만 다니고 싶어서, 회사를 정말 그만하고 싶어서, 정말 나를 좀 아껴보려고, 내 인생을 빨리 바꿔보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성장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그냥 스스로의 성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예요. 꿈 아니고 목표. 그 중에서 데드라인 있는 목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근데 물어보면 목표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자, 물어볼까요? 자, 올해 리더님 목표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서 성장하고 싶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실버 언제까지? 연말까지. 너무 늦지 않아요? 자, 목표 본인이 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진짜 실버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여기서 보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왜냐면 여러분들 성장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난 성장하고 싶다고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목표가 언제까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꼭 직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 파트너를 5명을 만들겠다, 10명을 만들겠다, 그런 것도 괜찮고요. 난 주급을 절대 200만 원 이상 반드시 벌어가겠다. 아, 이건 너무 높은가요? 자, 아무튼 각자만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내 주급은 이거 이하로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뭐 50만 원, 70만 원 하니까 안 돼. 0, 50만 원, 30만 원, 0. 자, 여러분들 0은 있으면 안 돼요. 관리를 진짜 안 한다는 반증이에요. 자, 유산화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0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해도 여러분 직급의 절반은 넘어 있어야 돼요. 자, 가보세요. 가보세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허브를 자주 보셔야죠. 자, 그래서 내 주급이 매주 얼마인지. 자, 그래서 진짜 내 절반이 되지 않는다? 사실 절반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내가 빌던데 200불도 아닌 100불은 최소 받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목표를 짰으면 잘 보이는 곳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핸드폰이든 텔레비전 앞이든 뭐 거울 앞이든 화장대 앞이든 책상 앞이든 컴퓨터 앞이든 보이는 데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내 목표를 한 번씩 읽어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야 내가 상기하고 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지 않아요. 내 목표가 뭔지도 몰라.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장하고 싶다는 말은 해. 진짜 성장하고 싶어요? 진짜요? 네. 이 정도 목소리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장하고 싶어요? 네. 자, 여러분들 핸드폰부터 데드라인 있는 목표 반드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지 않은 지혜.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막 이야기하면 하고 싶은 거 막 적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적어요. 욕심이 많아요. 뭐냐면 나는 좋은 엄마이기도 좋은 엄마이고 싶기도 하고 좋은 와이프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좋은 회사 대표이기도 싶고 우리 엄마한테 좋은 딸이고 싶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고 싶고 친구들한테 좋은 친구이고 싶고 모임에서 저기서는 뭔가 잘하는 부회장이고 싶고 뭐 회장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뭐 회장님, 학부모 회장님으로서 잘하고 싶고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목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거 아닌 나머지는 지금은 버려야 돼요. 그거를 이룰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긴 하죠.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유산화의 소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안 되고 목표가 명확하게 날마다 상기하면서 나는 반드시 10월 말까지 골드를 갈 거야 라고 했으면 골드 가는 거에만 집중해야죠. 그런 와중에 외식할 거, 놀러 갈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것들 다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데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는 그 골드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뭘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다 저였어요. 좋은 친구이고 싶고 좋은 엄마이고 싶고 좋은 뭐 며느리고 싶고 딸이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보니까 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유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2-3시간도 안 자고 야간 촬영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내가 이거를 해? 그런데 아까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했던 제가 시간을 내려고 보니까 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대표들 모임이 너무 많고 20년을 사업을 했으니까 진짜 많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걸 다 갖다가는 유산화는 꼼짝없이 시간을 보내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모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좋은 엄마, 좋은 딸 다 하는데 좋은 회사, 뭐 좋은 엄마에게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좋은 대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전 뭘 했냐? 좋은 밥을 먹이는 걸 포기했어요. 살림을 포기했어요. 아줌마를 대체하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자, 그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가를 연구를 하니까 처음에는 2시간도 안 주고 맨날 야간 촬영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유산화를 할까? 제가 이런 고민을 막 했을 때 박정자 스토너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서 제가 고민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유산화를 못할 것 같다. 시간이 없다. 아무리 내려고 해도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저한테 시간 한 달에 얼마 정도 뺄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간을 못 뺄 것 같은데 그러면 딱 한 달에 1박 2일 세미나가 있는데 그건 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물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데 했더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한대요. 토요일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그럼 금요일을 한나절만 빼면 우리 직원들도 월차 내는 것처럼 나도 뭐 반차 낸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내볼까? 왜? 일이니까. 일이잖아요 이게. 그냥 놀러 다니는 뭔가 모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제가 뺄 수 있겠습니다라고 손님께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여기 오려면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볼게요. 두 번째, 로컬이 있는데 로컬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있다. 올 수 있어요? 못 가볼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올 수 있어요?
2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2번 어떻게든 가볼게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엔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저한테는. 수요일 저녁에 아까 말한 모임을 빼기 시작했죠. 모임을 격달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걸 빼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약속을 했으니까 가자 해서 로컬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 자, ABCD 라인에서 어디를 키우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딱 한 라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반대쪽 여기 사람을 넣어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만 매주 만나래요. 시간이 없잖아요. 주말에 제가 시간을 내는데 그 사람만 매주 만나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만드냐 했더니 매주 만나서 그러니까 어쩌다 시간 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만나서 이 사람과 뭐 해요? 그랬더니 놀아래요. 그래서 놀았어요. 여행도 가고 가족 모임도 가고 아무튼 계속 가족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느 날 교통사고 같이 나서 병원에 누우면서 그 친구랑 저랑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주말마다 만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야기 못했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똑같은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제품을 먹었어요. 병원 밥이 맛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해독 좀 해보려고 했죠. 그거 뭔데 언니?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거 몰라 뱃살도 빠지고 뭐 그렇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뱃살이 빠져요? 그럼 저도 먹을래요. 이렇게 돼서 그 친구가 먹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이제 스포너님과 해서 너 먹으려면 설명 듣고 먹어야 돼. 그래서 세팅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라인이 쭉 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라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한 라인과 두 라인 만들어지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제 이제 부업자 라인, 팀원들 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골드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이 벌릴 줄 아는 지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골드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골드 가는 거 아닌 나머지 모든 걸 좀 내려두셔야 돼요. 그럼 정말 골드가 가고 싶은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모임 가는 것과 골드 가는 것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 생각하세요. 자, 골드 가는 게 더 중요하면 가는 거고요. 모임이 더 중요해. 그러면 골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개 중에 선택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나 골드 갈래? 그 모임 갈래. 나 골드 갈래? 이거 할래. 나 모임 골드 갈래?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 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세미나 이런 얘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전업자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전업자면 좋겠다. 심지어는 내 파트너가 전업자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부업자다 보니까 계속 제 파트너들은 부업자가 되더라고요. 나도 전업자 파트너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전업자 파트너가 들어왔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일을 잘 안 해요. 뭐냐면 부업자들은 일머리는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분들 일머리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업자가 들어왔는데 전업자는 뭐가 문제냐? 핑계가 너무 많아요. 아기 밥 차려줘야 된다고 하고 남편이 들어온다고 하고 강의 듣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남편이 전화가 왔다고 아이가 찾는다고 시어머니가 부른다고 이러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회사라고 생각하면 가실 거냐고. 이게 회사에서 진짜 돈이 나오는 직업이라면 시어머니가 부른다고 남편이 부른다고 아이가 부른다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부업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양쪽 다 시간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 없었잖아요. 근데 시간을 내야지 일은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시간을 내야 될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난 유산으로 벌고 싶은 돈, 소득 얼마일까? 아까 실버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나는 200만 원 벌고 싶어, 300만 원 벌고 싶어, 500만 원 벌고 싶어. 제가 물어보면 되게 처음에 쉽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벌려면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사회에서 신입 초봉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더 좀 높죠. 자, 기본으로 200 정도 벌어요. 이것저것 다 떼면. 자, 그런데 이분들은 최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1년 이내에 있는 분들, 자 2년 이내에 있는 분들 그 시간 쓰세요. 자 그러면서 200 벌고 싶다, 300 벌고 싶다, 500 벌고 싶다 이야기하죠. 난 경력이 없어 유상하로. 경력 지금 1년, 2년, 3년 쌓였는데 시간은 경력자만큼 일을 안 하죠. 자 유상화도 똑같아요. 8시간 일해야 200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시간 쓰지 않으면서 난 200 벌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부업자가 하루 8시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원칙을 정했어요. 전업자는 8시간, 부업자는 4시간. 4시간도 없어요. 난 출근해서 이것저것 하고 저녁에 오면 퇴근해서 저녁에 밥하고 애들 챙기고 뭐 하면 10시, 11시, 12시에 후루룩 가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임 가죠. 뭐 하죠. 다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산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른 인생 살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절대 시험 확보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사람들이 잘 상기를 안 해.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제가 알아서 그러면 오지 않아요. 내 인생 바뀌는 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 제가 이거 할 때 4시간을 확보하라는데 4시간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밤 시간을 했어요. 전 올빼미 체질이었고 맨날 야근 처리했으니까 잠 안 자고 밤에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에 저녁 시간을 내보려고 했는데 저녁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임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4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하래요. 이영건 박사님이 아침 시간 1시간은 오후 3시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 그럼 아침 시간 내야 되는데 난 올빼미인데 아침 시간 어떻게 뺄 거야? 또 한 가지 있어요. 책을 보면 성공자들의 95%가 아침형 인간이래요. 그럼 저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난 5% 안에 들어가면 되지. 언제 이런 생각했어요. 자,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약간 일병직 그런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 5%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5%에 들어가는 그 미련한 짓을 왜 내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어요. 굳이 왜 5%에 들어가려고 할까? 쉬운 95% 놔두고.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 아침에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근데 20년 넘게 올빼미로 살던 사람이 아침형으로 바꿔주니까 불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결단했죠. 어떻게 하면 네가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게 책을 그래도 한 달에 2권씩은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바빠지니까 2권을 못 읽어요. 화장실에 맨날 책만 꽂아놓고 들고만 다니고 2페이지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시작한 거예요. 미라클 모닝을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책을 가야 되는 이유도 있었고, 근데 아침 6시에 1년 동안 저 혼자 문 열었어요. 줌을. 처음에는 뭐 4명, 8명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안 빠지고 하는 걸로 제가 정했어요. 결단했죠. 제가 뭐 하나 결단하면 꾸준함이 있다고 했죠. 세미나도 마찬가지, 이 미라클 모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365일 중에 일요일 빼면 한 310일 정도 돼요. 저는 빨간 날도 했어요. 일요일만 빼고는 무조건 오픈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 처음에는 이 아침에 알람 눈 뜨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침형이 아니니까. 그리고 밤에 늦게 자던 버릇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걸 하려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하고 10분 피드백하고 다시 잤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제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안 자고 그리고 자니까 너무 푹 자고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더 어렵게. 자, 그래서 미라클 모닝 끝나고 운동 갔다가 출근했어요. 얼마나 빡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밤에 자꾸 뭔 짓을 해요. 핸드폰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자꾸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자, 그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한 달, 2달, 3달, 6개월, 1년 가니까 지금 1년하고 제가 놀랬던 게 있어요. 책을 정말 보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30분의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 44분을 1년에 볼 수 있었어요.
30분씩밖에 안 받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이 꾸준한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장씩 30분의 시간, 그 30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책에 모든 답이 있어요. 책에 모든 리더십이 있어요. 책을 정말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 보는 걸 내가 아침에 진짜 못하겠어. 저녁?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아침형으로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들 성공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왜 5%에 들어가려고 해요? 95%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밤에 늦게 자면 늙어요. 제가 사실 더 확실하게 했던 게 미라클 모닝을 해봐야 되겠다,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건 40대 후반이 됐는데 오늘 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찌글찌글 주름이 막 생긴 거예요. 나름 동안이라고 자부하면서 잘 왔는데 오늘 저를 보니 그 45 넘어가고 그러니까 18년이 넘어가고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 얼굴이 어느 날 할머니같이 찌글찌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딱 무슨 유튜브 강의에 12시 넘어서 자는 사람과 2시 넘어서 자는 사람, 10시에 자는 사람, 3시 넘어서 자는 사람 비교해서 피부 측정을 했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3개월 동안 똑같은 저기를 했는데 잠을 정말 안 잔 사람과 잠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잔 사람과 비교를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한 12살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난 자야 되겠다. 꼭 자야 되겠다. 12시 전에 밤새 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좋은 일이 되게 많아요. 아까 아침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아침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후에 사실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형 인간이 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받고 동영상도 그때 보고 계획도 그때 짜고 뭔가 이런 발표가 있으면 아침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짜투리 시간 진짜 많아요. 부업자들한테 특히나 많아요. 이동 시간이 많아요. 출근 시간 있어요. 점심 시간 있어요. 이동 시간 정말 많아요. 이동 시간에 뭘 하는지에 따라서 잠만 계속 잘 게 아니라 영상 하나를 좀 더 보고 뭐 하나 좋은 글귀를 하나 더 보고 책 몇 페이지를 더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그 시간을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냥 수다 떠는 시간, 이동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이 짜투리 시간 다 모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냥 3, 4시간 만들어져요. 이 짜투리 시간만 가지고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때 뭐 하냐면 저는 전화해요. 이때 미팅 잡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전화해갖고 미팅 잡으려면 안 잡아지더라고요. 뭔가 이동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아니 운전하면서 그때 미팅을 잡아요. 뭔가 그래 좀 덜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 뭔가 전화하려면 뭐라고 하지?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전화 5통 좀 해와야지 했는데 안 되던데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미팅 잡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잡는 거. 지하철에서는 뭐 카톡으로 잡고 했던 것 같은데 미팅을 잘 잡는 게 사실 핵심이죠. 그런데 카톡보다는 무조건 전화가 유리하고 그게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때 이동 시간에도 강의 듣는 거. 차 안에서도 음악 듣는 거보다는 강의 듣는 거. 이 시간을 부업자들은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루하루 시간 계획표 세워라. 저는 아침에 일찍 이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체크해요. 일단은 저녁에 세웠어요. 내일 할 일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플 있어요. 어플. 제가 맨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깜빡해요. 좀 전에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 안 한 케이스 너무 많고요. 금방 사진 보내드릴게요. 안 보낸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마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겠다. 적어야지. 자, 그래서 어플이 있더라고요. 오늘 할 일이었나? 뭐 아무튼 그 어플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해야 될 일을 체크해요. 체크하고 됐으면 넘기고 안 했으면 또 2번 체크해놓고 내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4시간 이걸로 벌어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벌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4시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 이제 1시간, 2시간 또 낼 수 있어요. 잠자기 전 딱 1시간만 해보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잘 없어요. 진짜. 그런데
사회에서 20, 30년 일하는 직장인들, 선생님들, 공무원들 그냥 보면 20, 30년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할 때 500을 못 벌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저는 그 정도는 벌지 않을까? 이것저것 저것 다 떼면 500이 안 된대요. 저희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국민은행에 다니다가 29년을 일을 했어요. 자, 올해 퇴직했어요. 저 옆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저희 남편 월급을 잘 본 적이 없는데 29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한 달에 받는 돈이 500이 안 되는 달이 많대요. 보너스 받아서 메꾸는 걸 하지 평소에 받는 돈은 너무 많이 떼니까 29년을 일했고 억대 연봉자인데도 불구하고 떼는 건 너무 많아서 500이 안 된대요. 많은 기업에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직장인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30년 근무해요. 3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 잘 없지만 20년, 30년 근무를 해도 500을 못 찍고 나온 케이스 많아요. 임원이 되지 않고서는 잘 안 찍어지는 게 500이에요. 500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제가 유선화를 했더니 2, 3년 안에 500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득의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죽덕 노동을 해서 주어진 시간에 해서 버는 돈 가지고는 500을 벌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영업?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회사 대표들도 500 안 가져간 분들도 많아요. 그냥 자영업 가게 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많이 보잖아요. 사회 경험하면 자영업자들 월 뭐 1,000만 원 아니 연간 1,000만 원도 못 가져간다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런 것들은 통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6개월 안에 망하고 1년 안에 망하고 많아요. 내 거 월급도 못 가져간다는 분들 굉장히 많죠. 월세도 못 내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금액 내가 찍어서 가능해요.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백씩 몇천씩 벌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재투자하는 비용은 또 많아요. 돈도 많이 벌지만 다시 회사에 그런데 똑같이 시간 쓰고 돈 쓰고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다 써요. 일반 사람들 자영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리스크가 유산화는 똑같이 시간을 쓰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자영업도 커요.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배 넘는 시간을 아끼는 일이 유산화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앞으로 3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느 쪽에 신경을 쓰고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배 시간을 아끼는 데에 시간을 쓸 것인지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을 쓸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아까 간절함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자신감이 없다. 그럼 연료체육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연료체육에는 제가 매번 말해요. 연료체육이 기본. 자, 여러분들이 유산화 자동차를 탔어요. 저 성공의 목적지까지 가야죠. 난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딱 세 가지예요. 자동차가 잘 가려면 연료를 여러분들이 잘 채워야 되는데 채웠다가 안 채웠다가 채웠다 안 채웠다 그러면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 연료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일반인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엑기스 강의가 그때 다 나와요. 우리 전국에서 가장 날고 뛰고 하는 분들이 강의에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공하겠다? 내가 진짜 성장하겠다? 그럼 거기 가야죠. 내가 그분보다 못하잖아. 안 갈 수 있겠죠? 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더 아쉽지 않아요? 그분 해주는 분이 아쉬워요? 내가 아쉽지? 그런데 9만 원 주고 90만 원, 900만 원, 9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요? 거기 모든 노하우를 준다는데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는데 난 성장하기 싫은 건가? 거기에 성장하기 싫으면 안 가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하고 싶다면 가셔야 되는 거죠. 배워야죠. 그분들이 시간이 한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 봉사 다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올인하는 거 각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부업자들이니까 절대 안 받았으면 하는 거 1박 2일 세미나예요. 거기에 모든 엑기스는 거기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래요. 제가 그냥 뽕 맞으러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1박 2일 동안 충분히 받아서 한 달 동안 그 에너지로 그 뽕 맞은 에너지로 한 달 사는 거예요. 그걸 회사에도 적용하고 유산화 사업에도 적용하고. 자,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유산을 해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이것저것 시도해봐요. 거기서 좋았던 거 이것저것 파트너들한테도 알려주고 같이 이거 우리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프로모션 저기 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 하죠. 또 나 스스로한테 난 이건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열정이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또 한 번씩 가서 또 그 뽕을 맞아야 제가 한 달을 또 버티고 또 한 달을 버티는데 한 달 빠지잖아요. 쭉 떨어져가지고 안 올라와요. 자, 여러분 연료가 이렇게 빡빡하게 채야지 이렇게 쭉 잘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채우다가 말다 채우다가 말다면 안 달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료 채우기를 꾸준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알바생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업자처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시스템 절대 안 빠진다? 제가 뒤에도 계속 써놨을 거예요. 아마. 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1박 2일 세미나 빠지지 말자. 1박 2일 세미나 빠지지 말자. 1박 2일 세미나 빠지지 말자. 자, 계속 나올 거니까 몇 번 나온지 보세요. 자, 두 번째, 전 제품 사용한다. 자, 나 전 제품 사용한다. 자, 인지규제도 요즘 너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눈이 부시는데. 자, 임진규 리더님을 보면 되게 놀랐어요. 아, 남자분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내 파트너들한테도 저분처럼 하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게 지금 일도 너무 잘했죠. 굉장히 모범생으로 갔어요. RTS에 하나 차곡차곡 퓨처 다 가셨고 골드까지 가셨고 여행도 다 가셨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피부 미남으로 또 거듭나고 있어요. 다이어트 다 해가지고 왕자까지 생기셨어요. 자, 저 정도면 모델을 유산한 모델이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왕자 새기고 있나? 나보고 누가 유산을 하려나? 자, 여러분들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자체가 유산화인 거예요. 여러분이 유산화 대표예요. 근데 전 보고 나는 못 할래, 안 할래, 나 유산 안 먹을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얼굴도 반짝반짝, 몸도 예쁘게, 활력 있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다녀야 저 사람하고 뭔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부터 전 제품을 사용하고 전 제품을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입에서 자신감 있게 나와요. 뭔지 아세요? 제가 부업자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한 게 리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한테 전달해도 리셋만 말했어요. 야, 리셋해봐. 리셋 좋더라. 리셋해봐. 다른 거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리셋만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리셋만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파트너 리셋을 해서 다 쓰리빗이에요. 그래서 빨리 성장한 거예요, 제가. 왜? 저는 원비시도 없고요. 소비자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은 소비자도 찾고 다 찾지만 입대기도 해보고 막 하지만 초반에는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쩌다 한번 기회 오는 그 시간에 무조건 리셋만 얘기했어요. 왜? 내가 해본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아마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파트너를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 다이어트 챌린지 팩 있잖아요. 그것만 판매하는 분들 있어요. 뭐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것만 하면 계속 그것만 복제되는 거 알아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 30만 원으로 자기가 세팅을 해봤대요. 너무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30만 원짜리 세팅을 했더니 그 밑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이 30만 원짜리로만 세팅해요. 너무 신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전환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잘 복제가 된다는 거. 왜? 그것만 해봤기 때문에 그것만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부터 온전히 전 제품을 써보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달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명단 확보. 자, 명단 없어요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어요. 왜? 유산화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석세스 코어 갔는데 김규수 원장님이 그냥 아는 사람 다 적어버려요. 모임사님도 다 적어버려요. 그냥 아는 사람 다 적어버려요. 정말 없으면 핸드폰 열어서
기억니한테서 그냥 다 적으래요. 그래서 100명을 채워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냥 보고 그냥 카톡 보고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했어요. 모임 사람 이름 다 적고 다 적다 보니까 100명이 채워지긴 했어요. 에이, 이 사람은 어떻게 전해? 이 사람은 어떻게 전해? 이 사람 안 할 거야. 이 사람 안 할 거야. 다 제가 이렇게 막 뺀질을 났어요. 몇 명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몇 명한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 100명의 사람한테 못 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 경험치가 생기니까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전 세계 누구한테도 미국의 대통령한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분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죠. 명예와 돈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건강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에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유산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아니라고 하면 건강을 전하면 되는 거고 정신적인 걸 전하든 뭘 전하든 전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다 필요한 게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하면 만들어져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친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모임에서 만나고 뭐 운동하다가 만나서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심 맺어지고 그 사람과 결국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은 반드시 하고 싶어. 저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에 가든 뭘 하든 자꾸 만나는 걸 해야죠. 요즘은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찍어서 그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시대예요. 그냥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하자 애원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찾아서 정말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 사람을 굳이 타이밍적으로 아닐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찾는 게 여러분들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는 사람, 내 아는 사람, 내 친구, 내 지인 그렇게만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명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하셔야 돼요. 성공해본 경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에너지가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약속 잘 지킨 사람, 뭔가 성공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속에서 반드시 된다는 거.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스폰서님은 저랑 인연이 없어요. 30년 만에 처음 만난 초등학교 동창. 근데 저는 두 번째 만났을 때 바로 사인을 했죠. 뭘로 했을까요? 그분의 열정 때문에도 했고 사실은 그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이야기하려고 간 거 물론 중요하지만 유산화를 빼고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먼저 하는 힘을 기르시면 누구든 파트너를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그냥 그래 뭐 한두 개 제품이나 사줘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긴 했어요. 뭐 친구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정말 많은 네트워크하는 친구들이 뭐 지인들이 뭐 이렇게 왔을 때 200~300만 원씩 안겨놓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일을 하나보다 물건 파는 일을 하나보다 한두 개 사주고 보내야 되겠다. 시점은 그거였는데 왔는데 제품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열어줬던 게 뭐였냐. 제가 그동안 제가 광고회사를 12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단하다. 칭찬을 듬뿍 해줬고 사장을 인정해주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2번밖에 안 만난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와서 저를 막 인정해주는 거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이런 거 했어요. 너같이 우리 동창 중에 네가 가장 성공한 여자 동창인 것 같아. 그런데 너같이 회사도 이렇게 크게 운영하고 남편도 그냥 대기업 다니고 애도 다 컸어. 너 무슨 고민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민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칭찬이 듬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술술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 스토리만 1시간 동안 풀고 있더라고요. 그거 답만 해줬는데. 자, 그러니까 제 속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친해진 느낌? 그
그리고 났을 때 그 친구가 말을 했을 때 훅 들어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미나도 바람 쐬러 갈래? 그 한마디 때문에 움직였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벼운 여잔가. 그런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잖아요.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누가 저를 그런 걸로 건드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죠. 근데 그걸 살짝 건드려준, 인정해준 그것 때문에 제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바람 쐬러 가자. 왜? 너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난 바람 쐬러 갈래?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세미나인지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 본인이라는 회사의 세미나가 이제 잠깐 들렸다 가자. 그래서 잠깐 들린 게 세미나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고 저는 감사하죠. 그때 안 만났다면 어쩔 뻔했나. 또 아까 말했죠. 컨벤션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잘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어요. 이 연료체육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연료체육의 핵심이 꾸준한 그냥 들쑥날쑥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연료이면 안 돼요. 세미나를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제품 쓰는 거 정말 중요하고 명단 파서 미팅하는 거 그리고 부업자들 특히 자 스포너님한테 미팅 붙여놓고 안 가.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스포너님 혼자 다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부탁해요. 제가 그래요. 우리 파트너가 저한테 많이 부탁하고 자 그러면 안 돼요. 스폰서 스킬만 키워주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걸 듣고 보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 내가 다음에 가서 그걸 하죠. 그런데 본인은 자꾸 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스포너님이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스포너님 스킬만 계속 키워줘서는 본인이 성장하지 못하죠.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가져야 되려면 스포너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있어야 내가 성장할 거잖아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자리에 없어. 쓰레기 싫다고 좋아할 거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녹음본이라도 받아서 내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됐을 때는. 그런데 맨날 맡겨놓고 돈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안 돼요. 내 걸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성장하려면. 연료체육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내가 자꾸 내기를 저쪽으로 주지 말고 제가 잘 채워서 내 차가 잘 운행되게끔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연료체육이 잘하면 확신이 만들어져요. 왜? 자 연료 그 자꾸 먹어보고 노하우 듣고 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보상이 계속 따를 거예요. 주급이 자꾸 커질 테니까. 자 그럼 확신은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거고 미팅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스킬은 계속 커질 거고 그 안에서 방법이 찾아져요. 어떻게 하면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그 전달을 잘하면 자 여러분 자동차가 연료 채우기를 잘해서 100km 꾸준히 잘 가요. 자 그럼 뭐가 좋아져요? 엔진이 좋아져요. 자 길들여진 엔진이 잘 나가죠. 여러분들이 연료 채우기를 꾸준히 잘하면 엔진이 잘 길들여집니다. 자 그러면 잘 앞으로 나가는 거 문제 없겠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연료 채우기를 꾸준히 열심히 잘 해야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긍정 에너지가 있는 사람 나부터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에너지도 밝고 긍정 마인드인데다가 웃음도 많고 확신도 있고 솔선수범 언제나 하고 감사 표현하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네. 많아요? 많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나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 왜 내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 왜 내 주변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 왜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남편이 왜 이렇게 반대해? 이런 사람 있죠? 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걸로 계속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자동차 사이즈가 자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자, 자동차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주변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자,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빚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인이 많은
인맥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계속 있어요. 내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 똑같아, 사람이. 내가 이게 많으면 저게 없고 저게 많으면 이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환경이 정말 나쁘다고 자동차가 경차 사이즈라고 100km를 못 달리는 건 아니에요. 연료 잘 채우고 엔진 잘 길들여지면 100km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차가 작아서 자꾸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없는 거야?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찾지 마시고 내가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환경 탓하고 핑계를 자꾸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실의 기준 제가 올리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데 아까 시스템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인 세미나 뿐만이 아니라 많죠. 로컬도 RTS도 똑같아요. RTS를 오기로 했으면 8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차피 올 거면 3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 시스템과 헛되버렸던 뭐 이렇게 오는 거나 아니면 맨날 빠지고 지각하고 아니면 결석이 난무하고 자 그런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시간 속에서 처음에 한 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차이가 나요. 자 지방 후원을 제가 여수를 지금 몇 년을 하고 했을까요? 순천에서부터 지금까지 20년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지방 후원 힘들어요. 근데 이그제 루비 갈 때 지방 후원으로 제가 이그제 루비를 아주 쉽게 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 분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선생님이셨는데 이분 한 분 때문에 제가 금토일에 처음엔 토요일 하고 갔어요. 근데 미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이 제가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올 텐데 예약 시스템 뭐냐? 자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토요일만 주말에만 상담을 해준다. 자 그래서 10시, 1시, 3시, 5시, 7시 예약을 안 하면 못 듣는다. 상담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사이에 그분 하나를 쫙 목을 만들어놨대요. 약을 정말 많이 먹고 있었던 분이었고 7kg 정도 뺐어요. 근데 고혈압, 고지혈, 뇌경색 온갖 약을 다 먹고 있었던 약이 너무 많아서 위장약까지 먹고 있었던 뚱뚱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울룩불룩과 그리고 몸이 너무 약했던 근데 그런 사람이 리셋하고 다이어트까지 다 돼서 허리를 쫙 뚫어내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행정실, 급식실 온 선생님들이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서로 근데 제가 절대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상담을 받고 본인한테 맞게끔 금액이 세팅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자 지방 후원에 근데 원칙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좋은 날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중간이 됐는데 연말 됐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다 싫어했을 때가 있었어. 무슨 벌레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이 계속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는 그래. 괜찮아? 공부하고 있으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2주 되고 3주 되고 4주 되니까 멘탈이 나갔어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도 못 먹고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또 펑크. 그 다음 사람 기다리면 또 펑크. 나중에 눈물이 나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멘탈이 강하다고 아무리 해도 그때는 안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거기서 혼자서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있는데 미팅 4개가 캔슬됐어요. 멘탈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올라와서 제가 그만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지방 그만 갈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달 선생님한테 어렵게 개인 상담을 요청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모임 있는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한쪽에 찌그러져 있다가 끝난 시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지방 후원 그만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파트너님 지방은 3년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뭐였냐? 지방을 갈 거면 매주 가라. 한 주만 빼먹고 가면 굶어 죽는다.
2주 만에 한 번 만나면 그 어미새가 아이 새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한 주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굶어 죽는다. 굶어 죽고 싶으면 한 주 쉬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매주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여행 때문에 뭐 이렇게. 근데 그 전까지 진짜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년입니다. 그럼 3년. 근데 처음에 3년을 하는데 누굴 만날지 왜 계속 캔슬이 되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도대체 누굴 만나라는 거야. 진짜. 근데 그때 딱 생각한 게 나한테 가장 에너지 줬던 사람. 결국 그게 뭐냐면 나 갔을 때 그나마 가장 환영해줬던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안친. 저는 잘 모르고. 그것도 순천도 아니고 여수였어요. 그래서 여수에 가가지고 쭈삣쭈삣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여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다고 얼굴 한 번인가? 제 얼굴 과연 기억할까 싶을 만큼 잘 기억 못할 것 같은. 근데 되게 환영해줬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갔는데 되게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모르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쭈삣쭈삣 무슨 말을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구나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또 남자들하고 일을 했더니 여자들하고 대화가 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 오면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으면 괜히 나가서 전화하는 척하거든요. 미팅도 없는데 다른데 커피숍 가서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 있고 미팅하고 왔다가 뻑치고 이러면서 그분한테 계속 가서 있었어요. 앉아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제가 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교육이 계속 있어서 매주 오게 됐다. 올 때마다 들려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할 거 없으니까 머리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탈색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맡겨서라도 그분하고 뭔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매주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진짜 그 어색했던 거가 깨지는 시점이 언제였냐. 비가 왕창 온 날이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둘이서 칼국수를 시켜 먹고 앉아서 원장님 언제 이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만났어요? 아이들 둘인데 누가 더 이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남편이랑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속이야기 싹 하고 나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쑥 들어갔죠. 원장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건강만 유산을 잘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한 게 원장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무슨 꿈이 있냐. 그런데 원장님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여행 다니고 싶대요.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도 가고 싶고 근데 거기 매여 있으니까 못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행 다니게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에 원장님 제일 좋아하는 손님들 VIP들로만 일주일에 2번만 예약 잡아서 일하시고 나머지는 저랑 돌아다니면서 유상 하나 해서 여행 다니면서 같이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돼서 처음부터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미팅을 잘 못 잡으시니까 오는 손님마다 무조건 앉혀만 놓는 거예요. 이 사람 설명하고 다음 사람 다 끝나기도 전부터 막 계속 들어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분 좋은 날에 여기서 하지 말고 옆에 커피숍이 있던데 거기에 시간을 예약을 해서 우리 머리 미용도 예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10시, 1시, 3시, 5시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간에 예약을 잡게끔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이제 1명 잡히고 2명 잡히고 그리고 이제 또 1년을 계속 거듭해서 시스템을 초대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수가 이제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수가 지금 무럭무럭 커져서 저의 큰 아이도 됐습니다. 자, 지방몬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성이 사실 2배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도 2배로 나와요. 뭐냐? 지방에 가서 좋은 건요. 지방 사람들 그래도 제가 멀리서 오니까
기본은 또 지켜주는 게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마워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또 인정도 해주고요. 또 맛있는 것도 자꾸 저를 먹이려고 하고 좋은 데 구경을 자꾸 시켜주려고 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과의 끈끈함이 제가 언제 가도 제가 여수도 파트너가 있고 부산에도 파트너가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전국에 돌아다녀도 제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노후에 그냥 이게 쭉 전국 일주해도 가능할 만큼의 파트너들이 생기니까 되게 좋고 행복하고 구경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만의 맛집도 많이 갈 수 있고요. 그분들만의 관광지도 제가 숨겨놓은 관광지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지방 후원은 아까 원칙 3년, 또 한 가지 매주 간다. 자,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게 핵심이겠죠. 자, 미팅 횟수. 처음에 부업자들이 하면 하루에 한 개도 엄청 많은 걸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시간 속에서 그걸 해보니까 제가 순천에서 제일 많이 미팅을 해본 게 7개까지 해본 적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도 못 먹고 2시간 공격으로 계속 사람 바뀌면서 그렇게 했더니 7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야, 너 기계 같았어. 누구면 나 오늘 기계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이 되면 더 잘 돌아가죠. 왜? 아침에 버벅거렸던 것도 똑같은 걸 반복하면 저녁쯤 되면 모터처럼 돌아가요. 뭐라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인을 못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7개 미팅 해보세요. 엄마 집에 가서 대자로 뻗었는데 천장 보면서 웃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돈 많이 벌어가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게 유선화예요. 남들 도와주는 거에 이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성 들이는 거 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 자,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취의 기준을 높이라는 게 하나 했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들 중에서도 3개 했다, 5개 했다, 7개 했다. 우리 박준대 선배님 매일 거의 5개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 하지 마시고요. 3개, 가능하면 5개 해봐야죠. 다이어리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 전화 하루에 5통 아니면 10통씩 하세요. 그래야 5개 잡히고 3개 잡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한 만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조금 더 기준을 계속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맡은 바 책임감. 일은 책임감 있어야 잘할 수 있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겠지만 제가 진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규 세미나 첫 강의가 저예요. 뭐 여기는 지금 신규분들이 없겠지만 앞으로 7월달도 세미나가 있죠. 올해까지 계속 저는 신규 세미나 첫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뭐예요? 시간 뭐예요? 너무 안 보여요. 55분이 됐어? 큰일 났어. 너무 이해가 많이 가고. 아, 그래요? 잠깐만 지금 30분에만 나누면 되니까요. 아니 끝낼게요. 넘어갈게요. 자, 근데 신규 세미나 되게 첫 강의예요. 근데 제 첫 강의 때문에 맨날 마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은 강의를 매달 하는데 왜 날 세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신규 세미나 첫 강의는 다이아님들도 다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부담이 너무 돼요. 자, 비전 세미나 가면 우와 하는 분위기죠. 신규 세미나 첫 강의는 이렇게 쳐다보는 강의예요. 도끼눈을 하고 요즘 남자들은 되게 많아요. 자랑하고자 팔짱 끼고 쳐다보는 강의가 첫 강의예요. 유산화, Y 유산화인데 제가 첫 강의를 망치면 그 사람한테 유산화 이미지가 망쳐질까봐 전날 꼭 빡세요. 매달. 그래서 저 여러분들 토요일날 세미나 때 저 만나면 제가 쾌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요. 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처음 듣는 강의일 수 있으니까. 유산화 이미지, 첫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이어리 다 도망가는 저한테 느껴져서 머리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도망갈 거예요. 자,
약속 잘 지키는 거 기본이겠죠. 너무 많죠.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일찍 와서 내가 준비를 하고 돈이 안 되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제품 사용도 마찬가지 제대로 하는 거. 자, 집중력 이야기해요. 똑같은 연구여서 자꾸 핸드폰만 만지고 딴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해서 온전히 내 걸로 가져가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기준을 올리겠죠. 자, 이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리더가 되면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언제나 목표 세우고 공표하셔야 돼요. 공표를 안 하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공표 안 하고 나는 공표를 하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공표를 안 하려고 되게 애초장난했어요. 공표를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를 아니까 그냥 세미나 나가서 공표했어요. 그래서 성장할 때마다 그럼 공표를 하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 좀 잘 알면 좋겠어요. 내가 어떨 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떨 때 힘을 낼 수 있는지. 자존심이 상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잘 보이려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우리 아이한테 해줄 게 많아서 해주는 사람도 있죠. 다 달라요. 언제 내가 움직였는지, 내가 언제 성장했는지, 성장했던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상기하고 내가 어떨 때 움직이는지, 동기부여를 언제 받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아까 말았어요. 자, 하나씩 그거 늘려가고요. 되게끔 만들고요. 성실하게 임하고요. 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방법이 있어요. 다. 왜? 여기에 많은 리더스, 많은 다이아몬드님이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은 다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가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Q&A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본사에 가면 Q&A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Q&A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은 아까 후원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파트너 교육에 되게 힘썼던 시간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멘트를 계속 연습하는 거 그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있어요. 본인이 나 이건 안 돼. 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거 반드시 있어요. 그거부터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면 만들어져요. 내가 못 찾으면 주변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방법 찾아드릴 테니까. 있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원 확보를 못하겠어? 아까 앞에 있었어요. 지방 후원 못하겠어? 아까 있었어요. 자, 루틴도 예약제도 뭐든 루틴 만드는 거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했던 방법도 오픈해요. 아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부업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퍼스널들한테는 어떻게, 라인별로 어떻게 키보드 찾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의 물꼬 핵심은 또 나왔어요. 목표. 자, 세미나. 자, 세미나. 절대 안 빠지게 해요. 루틴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소통하기. 매일 하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시점에까지 갈 때까지는 매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다이하지만 우리 본스폰서님한테 한 번씩 가요.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왜? 다이아에서 근데 맨날 가는 게 좀 그래요. 왜? 다이아들이 알아서 할 만도 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도 많아요. 새로운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박준대 스포너님한테 질문하고 다른 다이아님들에게도 질문해요. 그리고 우리 본 스포너님한테도 또 상담을 하죠.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올 때는 스포너님 찾아가는 게 맞아요. 매일매일 소통하는 거 하셔야 돼요. 이 소통 없이 성장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경험 쌓고 그걸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게 성장의 불꽃을 여러분들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돼.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일을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다 생각하세요. 매일 상기하세요. 나는 지금 이 용지된 거에 있어서 난 지금 10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어. 난 10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어. 난 1000만 원 들어와. 세미나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로컬 안 갈 거예요? 지방원 안 갈 거예요? 1000만 원 들어오는데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지금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면 이런 것들이 채우는 게 어렵지 않죠. 왜? 여러분들은
반드시 1,000만 원 버는 날이 올 겁니다. 맞아요? 네. 맞죠? 네. 자, 여러분들 3년 뒤, 5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3년 뒤에 살고 있을 건지, 5년 뒤에. 자, 이게 설레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유산화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더 나빠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조금 있으면 못 벌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셔야지 되는 거고,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그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 인생에서 계속 반복만 될 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의 제목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성장의 물꽃이여 피어나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불씨가 조금 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죠. 1박 2일 때 안 보이기만 해봐. 만들지 않아. 자, 이 성장의 물꽃에 피어나라에 걸맞는 제가 노래를 하나 찾았어요. 소리가 안 나. 나 이거 꼭 나야 돼. 꼭 나야 돼. 아니야, 내가 들 수가 없어. 자, 어떻게 하겠어? 진짜요? 소리 어떻게 나요? 안 돼요? 이거 꼭 나야 되는데. 진짜 불러주세요. 진짜 불러주세요. 이거 빼고 하면 안 돼요? 네, 뺄까요? 네. 빼봐요. 꼭 나는데. 뭘까? 안 들어보셨죠? 네. 나오네. 어유. 잠깐만요. 소리가 많이 안 들린다. 내가. 스피커에 마이크를 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가 어디지고 둘다 모르겠네. 이또 사이드 부분 쪽에다가 대시면 마이크가 알아서 소리가 전달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이거 어디 영상 저기 받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는데 안 되게 해줬어. 아예 안 먹습니다. 몰라. 핵심이었는데 하루는 불고 이런 노래였어요. 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하면 건데. 이거 다음 페이지가 안 나오네. 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 성장의 불꽃이 타오르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 성장의 타이밍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지금! 네, 여러분들 모든 여기 있는 용인에 있는 리더님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